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 보증금 약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물주와 가담 공인중개사 등 35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첫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건물주 A씨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실적에 따라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A씨는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빼돌린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익 부천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각계각층 시민 100여 명을 만났습니다. 새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솔직한 목소리도 듣겠다며 부천시가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네,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은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정성스레 적은 메모지가 한쪽 벽면에 나붙었습니다. 부천시에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부천시도 2026년이면 아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돌봄은 어떻게 될지, 또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뜻을 듣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른바 경청지회. 사전 신청을 거쳐 참석한 시민들은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개발은 단연 관심사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시민들이 극히 드뭅니다. 중동 신도시에 4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30개 정도를 총괄기획과가 단지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가지 못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큰 거는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 또는 면제, 그리고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그러자 곧장 상대적으로 낙후 정도가 심한 원도심 지역 개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또 다른 난개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좀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좋은지. 작은 단위의 개발보다는 일정한 중규모의 사용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마을의 녹지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되,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또 통합시민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든지. 그런가 하면 택시조합에서는 이제 막 시행 2달을 맞은 부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바우처 택시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상위 그룹 같은 경우는 월 270콜 이상씩 받아서 운행하는데 하위 그룹 같은 경우는 콜 배차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정책과 좀 다르게 퇴행하는 부분도 있으니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그 바우처 택시 사업자로서 자격을 조금 박탈해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자들이 계신 분들에게 교체를 해서 그분들이 바우처 택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 시행 이후에 실제로 현재 그 성과가 어떤 것인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또 부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뽑는 현장 투표에서 시민들은 교통과 주차장 문제를 가장 빨리 개선해야 할 도시 문제로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글쎄요,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서 낮에 거주 주차장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오전 오후로 나눠 있는데 오전에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혜택을 주던가 쓸 수 있게끔 사용을 그렇게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로선 교통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이 저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새로 개설되는 노선을 보면 거의 지하철 관련된 교통만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로 상황에 관련된 것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게 소재 파악 같은 거 안 될 적에
좀 그런 것이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디에 정확히 있고 어디에 있는 이런 것 좀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 혼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깝고 좀 그랬어요. 문화가 더 메이저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도시니까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문화를 갖고 있는 되게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도시가 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회사에서 왔는데요, 기업에서 왔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한데 그 인력 채용에 있어서 사실 부천 관내에서 채용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혹은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별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7만 8천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5만 1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46만 9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이상 가정이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3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만 따로 보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1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7만 6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은 49만 1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도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은 3.5%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6천 원이었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4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고 읍면 지역은 28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과 인천, 경남은 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과 충남, 전남은 2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적은 전남보다 월 평균 3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가정에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 가용한 사교육 기관이 매우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취약계층이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좌지우지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의회가 27일부터 나흘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3개 구청 복원과 37개 일반동 전환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의원직 사퇴 등으로 인해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하면서 손준기 의원이 보임돼 오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 심의 시 교통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드라이브스루 등입니다. 교통성 검토는 적용 대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심의 시 건축주가 교통처리 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나 교통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 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건설 현장 폭력 행위로 135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인비와 원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현장 출입 방해나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가 20명,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가 10명이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14명은 모두 금품 갈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15건의 건설 현장 폭력 행위에 대해 109명을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 폭력 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 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누적 수송 인원이 2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999년 10월 6일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23년 8개월 만에 누적 수송 인원 20억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1호선의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개통 첫 해 13만 5천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6만 7천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하루 평균 수입도 같은 기간 6,2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은 1999년 10월 6일 박촌역에서 동막역 구간 21개 역으로 개통해 현재는 30개 역으로 늘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서구 검단 신도시 방면 3개 역을 추가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2040년까지 인천의 재개발과 경관 사업 등을 반영한 2040 경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경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실행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물 또는 산림과 항만 등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조화로운 도시 외관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건데요. 시는 이번 2040 경관 계획에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 경관을 비전으로 실천 전략을 담았습니다. 시는 앞으로 인천의 산림과 도시 마천루, 항만과 해안, 신도시와 원도심이 각각 공존하고 우리나라 최초 또는 최고의 문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을 꾸밀 방침입니다. 부평구가 7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곳인데요. 전문 영양사가 체계적인 맞춤 식단을 제공합니다. 부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김포시도 징수과 체납 징수 기동대가 김포경찰서와 단속에 나서는데요.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의 징수 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텍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 등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합니다.